생물은 각각의 개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룬 것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이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다른 개체군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군집이라 하고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체군의 특성부터 발표할 거예요. 같은 종의 여러 개체가 모여 형성된 개체군은 개체가 홀로 살아갈 때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초원의 사자는 혼자서 사냥할 수 없는 큰 동물의 경우는 여러 마리의 사자가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사냥을 한다. 다음은 개체군의 밀도이다. 개체군의 밀도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말하고 개체군의 크기에 이용한다.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하는 면적분의 개체수, 그리고 개체군의 밀도 변화에는 출산, 이입, 사망, 이출이 있다. 다음은 개체군의 생장이다. 개체군 내에 개체 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고, 개체군의 생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한다. 개체군은 개체들이 생식 활동을 함으로 유지되지만 환경 조건에 따라 감소하기도 한다. 개체군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먹이,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등이 있다. 만약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제2자 모양의 생장 곡선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면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 경쟁이 심해지고 노폐물이 많아져 환경이 오염되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 환경 저항으로 인해 생장이 점차 둔화되어 나중에는 개체군의 크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S 모양의 생장 곡선이 나타내는데 그 한계선이 환경 수용력이다. 다음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다. 일형은 적은 수의 개체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고 후기에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형은 출생 이후 개체 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3형은 많은 수의 알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 수가 적다. 안녕하세요. 일반 13번 이혜정입니다. 저는 개체군의 연령 분포와 주기적 변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차례로 쌓아올린 연령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연령 피라미드입니다. 연령 분포는 생식 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생식 전 연령층,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연령 피라미드는 그림과 같이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면 점차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고 낮으면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연령 피라미드는 1970년대에는 발전형의 모습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쇠퇴형이 되었습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피식과 포식의 관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돌마른 계절에 따른 영양염류의 양, 빛의 세기, 수온과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1년을 주기로 변동합니다. 겨울은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 개체수가 낮아지고 봄은 영양염류가 충분하고 빛의 세기와 수온이 적당하여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여름은 빛의 세기와 수온은 높지만 영양염류가 낮아 개체수가 낮아지고 가을은 영양염류는 많지만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지며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다시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피식과 포식 관계에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가 변동하기도 합니다.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수십 년에 걸쳐 변동하는 장기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늘어나게 되고, 많아진 스라소니에 의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눈신토끼를 주식으로 하는 스라소니도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의 증감에 따라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감합니다. 이는 약 10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체군 내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 개체군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종내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텃새는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텃새는 개체를 분산하여 밀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백로, 따치, 운로, 얼룩, 말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순위제는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위제는 배우자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큰 뿔양, 일본 원숭이 등이 있겠습니다. 일본 원숭이는 힘이 세기로, 큰 뿔양은 뿔의 크기나 뿔치기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리더제는 한 개체가 전체 무리를 이끌며 이동하는 것과 같이 우두머리가 무리 전체를 통솔하는 것을 리더제라고 합니다. 리더는 먹이를 얻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늑대나 기러기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역할에 따라 계급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하는 것을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꿀벌, 개미 등이 있고, 꿀벌은 일벌, 숫벌, 여왕벌로 나뉘며 개미는 여왕개미, 병정개미, 일개미로 나뉩니다. 마지막 상호작용입니다. 혈연관계의 개체가 모여 생활하는 것을 가족생활이라 합니다. 가족생활은 새끼가 생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어미와 새끼가 무리 지어 생활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사자, 코끼리, 침팬지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크루 빙뽕.